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다시 돌아왔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벌써 다음 주 금요일이면 9월이에요. 그러네요. 네.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시간 가네. 진짜 빠릅니다. 새해 시작하고 내가 다이어트 목표 세운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9, 10, 11, 12 이제 넉 이제 달 끝났어요. 남았어. 그러면 이제 없어요. 내년도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야겠네. 이제 조금 긴 팔 있기 시작하고 저 봐요. 조금 오늘 긴팔 입었어. 그래 좀 이렇게 있으면 예, 별다방에서 캐롤 들려온다고. 토피넛 라떼 팔기 시작하고. 그렇지. 그러면 11월이 겨울이다. 된 거고 어, 12월 하다가 이제 새해 다시 살 빼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병재님, 진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요. 시간 맞춰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관망 모드신 거죠, 두 분? 뭐 시장 영호님 영호님.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덜 오랜만입니다.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제 와주셔서 얼굴 감사합니다. 날아갈 것 같은데요? 조명이 저만 이렇게 엄청 세게 때려주시네요. 그러게 아니면 그쪽도 조명을 받고 오늘따라 있는데 저도 조명 받고 제가 뒤로 가야 돼. 오늘따라 더 그러네. 뭐 좋죠. 미백되고. 좋죠. 난 왜 가면 갈수록 까매지는 걸까? 여름이니까요. 병재님 아침 방송 보셨대. 또 아침에 7시에 하시는 거 보셨나 보다. 병재님도 이제 투자뉴스 세븐에도 정착해 주시려고. 저도 시청자입니다. 맞죠. 저한테 좀 맞죠.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요? 잘하죠. 네, 저도 시청자예요. 아무튼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역시 증시와 결합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에 이벤트가 참 많다. 특히 주 후반에 그러다 보니까 월화수는 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 이벤트들이 하나하나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다행히 잘 나온 이벤트들도 있고 아직 대기 중인 이벤트들도 있으니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이슈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 AI 공개, 예. 엔비디아 실적, 잭슨 미틸 파월 의장의 연설 등등이 예정돼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뭐부터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메가 서프라이즈였죠. 정말. 아니 너무 다행인 게 갑자기 지난 주 후반 이번 주 초부터 야 기대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맞아. 다 너무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꼭 한번 급락 와. 그리고 행여라도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워딩 나오면 야 다 박살 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좋은 건 알겠는 조심해야 돼.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일부 있었죠. 얼마나 너무 좋은 다행인지 얘기만 모릅니다. 잘 나왔죠. 네. 잘 나왔고 잘 그날 나왔죠. 시간에서 급등도 했고 국내 반도체에도 나름의 영향을 줬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하루짜리로 끝이 났다. 그렇긴 합니다. 그게 아쉽긴 한데 사실 이거는 남겨두고 있는 거죠. 이 모멘텀이 만약에 잭슨홀 미팅을 무난하게 잘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금 탄력받을 만한 근거거리는 됩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좀 껴있다 보니까 맞아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던가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정리를 미리 좀 해보자라는 심리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러나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I가 보여주는 장기 모멘텀이라는 맞아요. 것이고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연결고리 직납 업체들 긍정적일 수 있으나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과연 얘들이 엔비디아 걸 뺏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AMD, 인텔 이런 다른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조금 컸던 거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어찌됐건 예상보다 잘 나왔으나 잭슨홀 미팅 경계감으로 인해서 조금 하루살이로 끝이 났다라는 건데 네. 이거 제가 오기 직전까지 업데이트를 한 내용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거의 엔비디아 고고고고예요 느낌이. 당연히. 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엘리자드 어드바이저라고 시장 조사 기관이에요. 네. 저기서 목표가를
$1,606로 냈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220%더 올라간다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계산을 두드려 보면 시총이 4조 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애플이 시총이 지금 2.7조 달러예요. 애플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왔고요. 로젠블렛은 800달러로 올렸을 때도 시장에서 와 이랬는데 어제 또 1,100달러로 저는 올렸고요. AI 세상이 돼야 좀 그렇죠.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뭐 제프리, JP 모건, 레이먼즈 쪽에서도 다 목표가를 기본 지금 다 600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진원님 아침 방송 보셨을 때 보셨던 그 표보다 지금 최신 걸로 업데이트를 한 거여가지고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저거 물론 이제 절대 수치는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 높게 보는 쪽과 낮게 보는 쪽의 이 간극이나 그런 폭을 보면 테슬라인 줄 알겠어. 그렇지. 옛날 테슬라가 거의 그랬잖아요. 매도하는 증권사, 매수 의견 내는 증권사 반반. 그치. 막 목표 주가도 막 2배, 3배 이상 차이 나고. 근데 여기도 그거보다 벌써 2배, 엔비디아는 3배 나네, 3배. 다 매수 쪽의 의견이긴 한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다수가 그건 거의 다. 다수가. 근데 목표 주가가 음. 최저와 최고가 한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이게 어마어마하네. 다수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정말 많았고 네. 엔비디아는 경쟁자가 지금 별로 아, 없기 독보적이지. 때문에 우리 잭슨 어, 황영님. 같은 방향으로 고를 외칠 수는 있다라는 거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네이버 AI는 어제 오후 4시에 오픈이 됐는데 어쩜 이렇게들 불평,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는지 그럴 수 생각보다 한국어 패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뭐 챗 GPT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떨어진다. 기대가 컸어. 너무 네. 기대치가 높았던 것도 있고 근데 뭐 정확한 건 네이버가 이것으로 지금 당장 어떤 돈을 벌겠다 뭐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좀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한 5% 정도 크게 밀리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오, 지금 6.55%까지 네, 낙폭을 엄청 키웠네요.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변동은 좀 막고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지금 긴축 얘기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이 네이버도 성장주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완연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못하니까 테마주 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계속 테마주들이 난리였던 한 주였습니다. 뭐 초전도체, 맥신, 양자,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종목들끼리 해서 엄청나게 돌고 돌기 때문에 뭐 단발적인 시세 대응하실 분들은 그걸로 하루에 트레이딩을 대응하시더라도 사실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는 게 되겠죠. 맥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커피, 맥심. 왜? 맥신 했을 때 커피 생각나면 늙은이고 잡지 생각하면 젊은이래요. 맥심 잡지? 아하, 나는 늙은이구나. 그렇지. 그리고 더 심각한 늙은이는 이렇게 맥신 했을 때 동서식품 생각나요. 진짜 이제 갈 때까지 간 주식쟁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뜬금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잭슨홀 미팅.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2년 전에 네. 뭐 그 인플레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버려가지고 엄청난 잭슨홀 미팅 연설에 굴욕으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해인 작년도에는 완전 얼굴을 바꾸고 나타나서 조기 긴축 없다, 뭐 맞아. 금리 인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확 풍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S&P 500이 3% 급락을 했고요. 맞아요. 8분 연설 동안 1000포인트가 증발했고 이 이후에 8주간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작년 8월 26일 당일에 제가 맵을 캡처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정말 불바다가 났습니다. 저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사실 저 때 대비 이미 금리는 높은 수준이고 물가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 정도 충격은 아니겠죠. 근데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스놀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인물인데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장에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습니다. 패드립 갖고야 워낙 비둘기파라 사실 저 말은 그냥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제임스 블라드 지금은 학장일 거예요. 한 학교 학장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침체 없이 경기 가속화되고 있는 거 위험하고 금리 6% 넘을 거다. 그러면 뭐 25bp 2번 이상은 더 남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파적인 뉘앙스들이 주요 인사들 입에서 나오면서 밤사이에 이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 덕에 또 그 때문에 시장이 조금의 충격이 있었죠. 일단 중립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건 이제 팩트고 이 높아진 중립금리를 얼마나 계속 유지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있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물론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한다라는 뉘앙스 정도만 풍겨줘도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이번 잭슨홀 뭐 하세요? 이게 이렇게 너무 펄렁대는 것 같아서. 지금 말이야, 네. 세계 중립금리와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딥 은진 컬러링. 인사들 관련해서 블룸버그 자료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PD님 띄워주시고요. 나 저거 좋았어. 그죠. 네. 뒷방송을 보셨네. 저 시청자라니까요. 알겠어요. 됐죠. 이게 연준 인사들의 뭐 성향,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위에가 매파, 밑으로 갈수록 비둘기파, 네. 그리고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원형 사이즈가 큰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수잔 콜린스가 잘 안 보이죠. 밑에 이제 황토 색깔 불 있는 중에 제일 작은 분이 수잔 콜린스예요. 네. 이분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인데 뭐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눈에 띄고 패드릭 카커는 나름의 투표권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분인데 네. 워낙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고 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두셨다가 어떤 이의 발언이 나올 때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아요. 제일 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당연히 파월 빼고 놓고 봤을 때는 뉴욕 연은 총재가 될 겁니다. 파월 형님은 약간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위아래로 좀 더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파월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래서 이런 연은 총재 도대체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성향과 투표권 여부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희도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어떤 이들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당장 밑에 그 연은 총재들 뭐 뉴욕 연은 총재가 얘기하면 반응이 나오니까. 반응이 당연히 나오니까 알아야죠. 어쩔 수 없지. 네. 자, 시장은 뭐 상황들이 이런 잭슨홀 미팅을 잘 소화하고 어떻게 지나가 보자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IBK에서 6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근데 너무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음. 이게 뭐 앞으로의 전망을 맞출 것 같다 이게 아니고 과거 데이터들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솔직히 방송에 다 때려 넣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브리핑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만 갖고 왔는데 일단 뭐 20년 동안 주도주의 교체 주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올해까지 이제 주도주인데 네. 물론 내년에도 2차 전지일 수 있지만 차기 주도주로서 후보군을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방송을 막 할 때가 이제 차화정 때거든요. 그치, 우린 차화정이 스타트였지. 차화정, 화장품, 뭐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2차 전지 이렇게 쭉 왔어. 내년도 어디가 될까 고민을 했는데 또 IBK에서 센스 있게 ABC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A는 AI, 반도체, 인터넷, 뭐 바이오, 그 다음에 C는 차이나. 지금 차이나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중국 경기가 3분기에 바닥 찍고 내년도 좀 나아진다고 생각한다면 4분기에 미리 선반영해서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중국 아예 내용이. 글렀다는 데도 많던데. 그렇죠. 과거 대비 글렀다는 데도 뭐 그렇죠. 네. 과거 같은 중국을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기대해 본다라는 거고 바이오 쪽 얘기도 많이 나와요. 워낙 바이오가 이제 학회나 뭐 종양학회 이런 일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니라면 금리가 조금 주춤할 때 낙폭과대 성장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후보군인 거죠. 그래서 요 놓고 보자라는 건데 사실 난 이런 거 보면 그래. 물론 내가 욕심이겠지. 한 섹터만 말해주면 좋겠는데 ABC 포트 해갖고 하면 나도 저 정도는 맞아. 말할 수 있을 거. 여러분 차기 주도주는 바이오, 뭐
그다음에 반도체, 인터넷, 리오프닝입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느꼈는데 그걸 보면서 첫 번째는 저도 맞아요. 야, 저 정도면 너무 넓은 거 아니냐? 물론 근거가 탄탄하지. 근거는 탄탄하지만 뭐 차화정은 그래도 제일 세 개. 많았다고 해도 세 개고 그 다음부터는 다 한 섹터씩 있었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거 첫 번째랑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참 요즘 애널리스트나 연구원님들은 다 힘들겠다. 아, 너무 나 진짜 요즘에 애널리스트 분들 보면 그래.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분들이 분석이나 연구도 연구지만 이 말 만드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제목도 각 증권사에서 이런 말 다 비슷하게 하나씩은 만들어요. IBK는 뭐 ABC고 딴 데는 또 막 약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 만들고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증권사 건물에 있을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저희 너무 고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리포트를 오늘 내놓는데 너무 고민이었대, 힘들었대. 그래서 뭐 분석하고 이거 쓰는 게 힘들었나 보다 했더니 자기는 제목 하려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 요즘에는 제목이 눈에 띄어야 좀 맞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보고 있으면. 제목 보고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분들 엄경화 연구원님. 와, 리포트 제목 너무 잘 뽑으셔서. 근데 막 뭔가를 빗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호기심을 확 자극하더라고. 약간 좀 전혀 뭐 공통분모는 없지만 약간 장군 느낌이야 그분. 맞아. 리포트 내용이나 제목도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원님 맞아요. 그 리포트 중에 눈에 또 띄어야 되니까. 저희도 그래요. 수많은 방송 채널 중에 눈에 띄어야 되니까 맨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 뜰것 아무튼 같은데? ABC 이해는 어쨌거나 다 갑니다. 그냥 네. 어거지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리포트였어요. 그리고 이게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각 그 이슈들까지 다 정리를 해줘서 공부 삼아 한번 저도 봐야겠네요. 내가 저장을 해놨어. 이게 언젠가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송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68페이지짜리 IBK 여러분 저장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입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 아까 하셨는데 이제 40년간의 중국 붐은 끝났다라는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 발전의 그동안의 주축이 인프라 투자였다. 그러니까 막 땅 파고 건물 짓고 해서 성장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아파트 5분의 1이 비어 있대요. 유료 맞아. 아파트.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더 할 요인도 좀 적기도 하고 인프라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GDP 대비 부채가 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 중국 경제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IMF가 2030년에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이 2% 미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어. 이거 되게 놀랍지 않아? 그러게. 그 중국이 2% 미만이면 지금 우리나라 충격적이지.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시진핑은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국내를 억압하고 해외를 공격하는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지금보다 중국 경제는 나아질 거라는 게 내년도에 대한 전망인데 그래도 예년처럼 과거의 중국 같은 그 정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포트에 녹여야 될지를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는 걱정되는데 단체 관광은 풀렸으니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비는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잘 나눠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경기 걱정되니까 리오프닝주 다 볼 필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한 거랑 중국 인프라 그러니까 그쪽 내수 쪽이랑은 또 좀 결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그 ABC도 결국 중국 소비 관련한 C 차이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도 있고. 뭔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내버려 두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각종 그 추론과 중국 일부러 내버려 두는 거야. 나중에 이거 국영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한번 누가 봅시다. 대통령을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 그치? 너무 복잡하지 않아?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사는 게. 내 인생 행복하기도 힘든데 지금. 다들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뭐 할 때마다 옆으로 세죠? 아니. 아무튼 중국 상황 녹록지 않다는 거는 뭐 계속 아마 당분간 계속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시의 주요 이슈들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경제 이슈 중에서는 뭐가 좀 핫했습니까? 이번 주 중에 좀 이슈가 됐던, 논란이 됐던 뭐 뚜렷한 결과물이나 내용이 정해진 건 없는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음. 나이 제한 이야기가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50년 만기짜리. 40년, 50년 요런 음. 초장기물에 대해서 요런 초장기물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너무나 늘어나는 것 같으니 금융당국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 제한을 좀 걸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 일부에서 나이 제한을 조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중단하고 있거나 움직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0년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만기가 길죠. 그러니까 은행의 같은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년 동안 5억 원을 30년 만기로 연 4.4 금리, 그러면 원리금 균등 분할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2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네. 50년으로 늘리면 206만 원이 됩니다. 원리금이 줄면 이제 대출 규제도 조금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금융당국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한 뭐 대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연소득에서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DSR. 맞아. 40% 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기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 연소득 5천만 원 차주가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억 3천 받을 수 있는 걸 4억 3천을 받을 수 있어. 차이가 꽤 크구나.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더 커지는 거는 있죠.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근거로 들면서 이게 대출을 좀 부추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뭐 맞죠. 대출 부추기는 거 맞고 이거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건 맞는데 약간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또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50년 대출 만기짜리 상품을 받고 진짜 거기 5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갈아타고 중도 상환 다 하잖아. 그치, 그거였어. 금융당국은 일할 기간이 많이 남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니야? 차주가 이런 초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중장년층에서는 당연히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기 전에 상환을 하고 갈아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주담대 차주 평균 상환 기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맞아. 대출을 10년도 안 된 사람 대비다 만기까지 줄걸?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금융당국이 이 초장기 주담대 도입할 때 고금리 속에 이렇게라도 좀 힘내보라는 취지에서 했지 50년 동안 갚으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다 해놓고 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것 음.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장년층의 반발로는 연령별 아파트 매입 현황을 봤을 때 5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30대 이하 매입 비중이 40% 내외입니다. 그쪽이 지금 올해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는 정작 뭐 빌리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가계대출 많이 늘린 주범처럼 여겨지며 규제를 받느냐라는 거지. 오히려 이것도 역차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차주들이 또 문제는 이거 막아버릴 것 같고 규제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바심이 커져서 대출 막잖아요. 빨리 받는다고. 그래서 다시금 이거 조바심 나지. 끊기기 전에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고요. 그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제 한시적인 거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초장기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조바심 나더라고. 올해 안에 승부를 봐야 되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없잖아 자극한다고. 참. 그러니까 비난 여론 좀 많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정해진 방안은 없다라며 좀 나름 신중한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뭐 네. 어떻게 될지 봐야죠. 한창민님 반가워요. 우리 그때 봐요. 찡긋 하셨네. 한창민님 맞나? 뭐가요? 만나는 분이에요? 만나보려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찡긋.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돌님도 오랜만에 와주셔서 소리 감사드리고. 닿았다. 소리 닿았다. 위에 보시니까 우리 권 과장님도 왔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 오늘 이주연 휴가거든요. 안 계셔서. 또 의리 지키느라고 의리다, 의리. 들어왔습니다. 생활경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 난 생활 강좌하면서 사실 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네. 근데 사실 롱 팀장이 좀 눈치를 봤어. 왜요?
또 이거 기후 얘기 들고 왔냐고 할까 봐. 아, 아니에요. 기후 중요하잖아요. 오.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음. 전 지구를 덮게 생긴 판에 중요하죠. 나 어제 진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어제 내 인생 마지막으로 어제까지는 괜찮으니까 어제 회를 먹을까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정말 진지하게. 먹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근데 오늘은 어. 왜요? 뭐 준비하셨어요? 산불. 심각하죠? 하와이. 하와이 얘기 들어가 오. 있습니다. 거긴 진짜 산불 때문에 나는 살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많대요. 막 이렇게 막. 약간 이걸 이제 취재하면서 하다가 약간 진짜 막 울컥울컥 했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맞아. 기후 위기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게. 예전에도 제가 이상기후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은 이제 태풍이나 폭우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또 폭염이 산불도 만들어내는데 이 산불 기상지수라고 있어요. 이 산불이 얼만큼 날 것인가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건데 1.5도 온도가 올라가면 산불 기상지수가 8.6% 올라가고 2도가 높아지면 와, 13.5% 진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 고온으로 여기저기 산불 참사가 참 많았어요. 네. 최근 것만 봐도 2019년도에 발생해서 2020년까지 1년 동안 약 1,000만 헥타르 숲을 태웠던 게 호주 산불이 있고 이거 기억난다. 음. 코알라가 막 이렇게 물병 들고 오, 소방관이 이거 물 줘가지고. 맞아. 그 사진. 사진이 유명했지. 그리고 작년에 시베리아에서 1,600만 헥타르 숲 태웠던 러시아 산불 있고요. 5월 초에 캐나다 서부 이제 엘버타에서 시작해서 미국까지 공기 최악으로 만들었던 맞아, 그 맞아. 산불 있죠. 캐나다 역대 가장 심했습니다. 8월 8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억될 이제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이 있었고요. 캘리포니아 최근 역대급 산불 10개 중에 6개가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요? 자연적 발화. 건조해서 번개가 계속 치는 거야. 비도 안 내리는데. 그러면서 그 번개가 숲에 딱 맞아서 불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정전기 일어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퍼듀대 연구에서 나온 내용을 조사했는데 온실가스 농도가 2배 올라가면 똑같이 번개 치는 횟수가 2배 올라간다고 합니다. 뜨거워서 번개가 많이 치면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면 거기서 이제 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탄소가 발생되면 그 탄소가 또 빛을 머금어요. 그러면 또 온도가 올라가요. 정말 악순환이네. 악순환인 거죠. 지금 이제 갈색 탄소가 보통 나무가 탈 때 나오는 거고 흑색 탄소가 이제 우리가 공장 돌릴 때 나오는 건데 이런 모든 탄소들이 다 빛을 흡수하는,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죠. 화재로 발생한 열과 연기, 재, 공기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비가 안 오는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수직으로 막 뭉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네. 화재 정란운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 또 거기서 번개가 엄청 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화재 정란운이 계속 바람 타고 돌아다니니까 불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불이 계속 번지고 번져서 이 호주 때도 그렇고 계속 일이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1월에 유엔이 보고서를 냈는데 산불이 20년 동안 50%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냥 기상이변, 뭐 이상기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막막하긴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이제 하와이 이번 산불로 인해서 많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대비해요, 근데? 근데 뭐 인프라부터 대비를 해야지. 태풍으로 이번에 하와이 산불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불이 났어. 그리고 그때 마침 허리케인으로 돌풍이 불었어. 그래서 불이 가는데 이 산불과 돌풍으로 인해서 전력선이 끊겼대. 네. 그러면서 전선이 그 화마를 더 키웠고 강풍을 견딜 만큼 전력시설을 튼튼하게 못 지었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딱 밑으로 해야 되나, 그럼? 마우이 섬에 설치된 80여 개 비상 사이렌이 하나도 안 울렸다고 합니다. 통신 라디오가 먹통돼서 주민들 대피가 늦어졌었고 이 마우이 섬에 이제 소방차 대수가 13개밖에 없다 그랬나? 그러니까 하와이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쪽에 그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하와이는 안 그래도 크고 작은 산불이 조금 많아서 이런 경고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정부 측에서 너무나 대비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직 수색 작업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1,300명 실종이고 사망자가 100명 이상입니다. 네.
너무나 큰 피해가 벌어져서 정말 상황이 씁쓸한데 하와이가 국민 소득 1인당 소득으로 보면 5만 달러 정도래요. 그러면 국가로 이렇게- 보면 높아. 오, 난 처음 알았어. 독일과 네덜란드 중간쯤이야. 근데 대비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국인데 와. 뭐 했냐, 정말 선진국 맞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색적인 게 하와이도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네. 청소년들이 네.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게 산불과 폭염이 없는 곳에서 살게 해달라. 뭐 9세에서 18세 청소년이. 아이고. 주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걸 막아달라. 이런 걸 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어린 녀석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경제 아, 물정 크게 될 모르고 아이들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달리 봐야 한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제 피해로는 뭐 말해 뭐 합니까? 사실 관광업을 제외하고 이번 하와이 산불로 인한 피해는 한 8조 정도 된다고 신용평가사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와이는 이 GDP 5만 달러 중에서도 관광 관광업이, 수입이 그렇지. 절대적이지 않을까? 저만 해도 사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면 또 언제 번개치고 불날지 모르는데 하와이 못 가겠다. 진짜 가볼 걸 막 이런 아쉬움이 있었단 진짜. 말이야. 네. 그래서 관광객이 한동안은 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럴 그리고 수 지금 있죠. 워낙 거기 슬픔에 빠져 맞아, 있는데 맞아. 우리가 거기 그럴 가서 수 있지. 관광을 한다는 게 너무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타격은 좀 더 클 겁니다. 네. 기후 감수성, 뭐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자주 이런 걸 아이템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매칭이 되는 아이템인 이슈, 거죠. 아이템 선택. 근데 기후 감수성이란 얘기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가 너무 지금은 그냥 만연하지. 평 단어가 돼버려가지고. 우리도 그렇지만 뭐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분리수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 정말 그런다고. 더럽게 쓰레기 막 버리고 막 이런다는 거야. 예. 근데 선진국에서 유럽도 사실 갔다 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깨끗하지 못하고 막 버리고 막 하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 개발 다 하고 쓰레기는 또 후진국에 갖다 묻어버리고 이게 종이 빨대 만들고 어. 탄소 더 많이 나온다는. 종이 빨대기 좀 그만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극혐. 진짜. 오늘 여러분 뭐 여러 이슈들 정해 들었지만 한 번 더 내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좀 아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소화기가 잘 작동하는지 뭔가 비상사태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박앵커는 이제 길 가다가 간판 떨어지지 않을까까지 걱정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사장 근처로는 인도 안 걸어갑니다, 여러분. 넘어서 건너갑니다. 뭐가 어떻게 크레인이 쏟아질지 어떻게 알아? 한국거래소 앞에 공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항상 와요? 돌아다닙니다.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뛰어서 오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잭슨홀 미팅 밤에 잘 보시고요. 네. 여담인데 잭슨홀 미팅에 네. 중앙은행장들이 다 가잖아요. 네. 몹시 가기 싫어한대요. 왜요? 부부 동반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뭐야? 너무 웃기지. 거기가 예전에 록펠러가 땅 네. 사가지고 거기 리조트 멋있잖아. 근데 가보진 록펠러가 않았지만. 땅 사서 기부를 하면서 네. 개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네. 놀거리도 하나도 없어. 완전 시골이란 말이지. 아니 근데 별장이랑 리조트 있잖아요. 그래, 거긴데 나가서 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네. 부부들 가둬놓고 있으려니 가기 네. 싫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여담입니다. 진짜 여담이네요. 네. 오. 이런 것도 알면 재밌잖아요. 재밌네. 근데 그거는 팩트 체크가 된 거예요. 뭐 떠도는 얘기죠, 월가에. 그렇구나. 난 한번 가봤으면 그 했는데. 월가에 떠도는 얘기들 중에 잭슨홀 미팅 관련한 얘기들이 꽤 네.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아는 거 있어요? 그게 캔자스 시티에서 네. 폴 볼커 네. 과거에 네. 그 사람을 초대하려고 네. 했는데 안 오더래. 네. 그래가지고 심포지엄 하는 이 미팅 장소를 잭슨홀로 바꿨대. 네. 여기가 송어가 잘 잡힌 데나? 네. 근데 송어 낚시광이었대, 폴 네. 볼커가. 네. 그래서 왔대.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 잭슨홀에서 하는 거래. 에? 진짜? 응? 뭐 그런 썰이 있다. 그 전 1970 몇 년부터 잭슨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2년에 폴 볼커가 참석을 했더라고. 맞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심포지엄 하나를 했는데 그게 그때는- 너무 흥행이 실패한 거야. 맞아. 근데 폴 볼커를 끌어올려고 음. 거기다가 잭슨홀에다가 했다. 했더니 음. 폴 볼커가 왔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다음부터 유명해진 건 어. 사실이니까. 맞아. 음. 그러고 나서 잘 됐다. 그래서 음. 잭슨홀이 아직도 거기서 열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썰입니다. 네. 월가의 도는 이야기들. 아무튼 네 재밌네요. 재밌죠? 네 재밌네요. 이런 거 좋죠? 네, 잭슨홀 미팅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1시쯤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제 걸로 기억이 될지 파월 의장의 뭐 굴욕에서 파월 의장의 한번 보세요. 캔자스 시티 블랙홀. 여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해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9월에 나 9월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시간이 빠르다. 9월 첫 번째 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에 봬요.